저는 DTS 주제로 가파른 러닝 커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름 실패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러닝 커브 개념을 먼저 말해보고 제가 겪었던 문제 두 가지와 제가 해결한 방법 두 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러닝 커브의 개념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 말고 러닝 커브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때 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가 대표적인 러닝 커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준비기, 발전기, 고원기라는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뉩니다. 준비기는 학습을 시작하고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발전기에는 준비기에 축적된 힘이 발휘되어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고원기는 다음 발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도 하며 실력이 정체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 경험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에 진행했던 솔루션 챌린지에서 처음 써보는 개발 환경과 언어 프레임워크, 여러 라이브러리를 공부하면서 하루에 일정량 이상으로 머리에 지식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코드에 직접 구현한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활동에서 저는 러닝커브에서 준비기가 긴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면접과 유사한 상황에서 저에게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고 프로토콜, TCP/IP 계층들, DNS 등 용어들이 막연하게만 생각이 났고 그렇게 난잡하게 대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때 저는 엄청 간단한 질문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나름대로 속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솔루션 챌린지 경험과 더불어 제 공부법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공부법이 문제가 있고 러닝커브 준비기가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키워드입니다. 예전에 여행을 다니거나 다녀와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그때 있었던 재밌던 추억, 재밌었던 사건들 위주로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행 전날 짐 싸고 차를 타고 이동한 것이 병렬적으로 기억나기보다는 중요하고 재미있었던 사건들이 먼저 생각이 나고 그 이후로 그 시간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날 거예요. 여행이 아니더라도 대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과목의 대략적인 내용과 단원의 이름이 생각나고 그 후에 세세한 내용이 생각이 날 거예요. 한 번 더 초중고를 돌이켜보면은 볼펜심이 떨어져서 문방구 가서 산 기억보다는 크게 다쳤거나 누구를 짝사랑해보거나 공부에서 좋은 성적 얻었거나 안 좋았던 기억들, 맛있던 음식을 처음 먹었던 기억들이 위주로 생각날 거예요. 이때도 사소한 내용들이 먼저 병렬적으로 생각난 것이 아니라 큼직큼직하고 중요했던 사건들 위주로 머리에 정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빠르고 공부를 잘 하신 분들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공부 문제 등을 알아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기억과 사고방식은 키워드 위주로 정보를 끄집어내는 데 익숙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위한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기에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해보고 전체를 암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엄청 길었기 때문에 초기에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지나면 파편화된 지식만 남아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SVC는 설명이 길지만 SVC는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그냥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이해를 하고 나서 SVC는 게이트웨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문장 30개 영단을 읽는 것보다는 SVC는 게이트웨이구나 10번 읽는 것이 배우는데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게 되고 하고자 하는 말은 키워드만 봐서 문장을 이해한다가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고 나서 키워드로 정리한 것이 공부율상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계속 바라본다면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문장이 머릿속에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득이 어느 정도 된다면 키워드만 정리하고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능력 좋은 친구 말하는 거 보면은 코드를 작성해보고 프로젝트를 해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 다시 이해해보면 단순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었던 지식을 바깥으로 뽑아내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것들은 시험 문제를 보고 답을 체크하기만 되는 그냥 머릿속에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패했던 것들은 머릿속에 정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정보를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이해된다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물어본 상황을 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배우는 걸 쓰는 것까지 과정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키워드와 목적을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시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키워드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었던 시험을 가장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짧게 공부하고 시험 잘 보면 코딩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개념에 대한 중요 키워드를 확실하게 쥐고 있고 어떤 용도로 공부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키워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학습 부담이 줄어서 러닝커브의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뇌의 부담이 줄어 발전기는 더욱 가파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들 CS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겪어온 과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로 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보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철학이나 확신,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분들은 제 발표 내용을 가볍게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공부한 대로 입력이 출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이 발표가 10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